안녕하세요. 네, 이제 오늘 9차시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제 저번 시간에는 물질 대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개념입니다. 물질 대사는 어떻게 보면 약간 복습 개념이었다면 요번에 배울 개념은 ATP의 구조.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특징, 특히 이것이 핵산의 구조에서부터 나온 건데요. 이런 구조적인 특징과 이런 ATP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이 생명과학 워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번에 같이 해나갈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실험까지도 함께 해나가면서 여러분들과 더 다이나믹하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굴이 굉장히 크게 나와서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제가 요 올챙이에 대한 성장 과정을 계속 시리즈로 여러분들 좀 더 흥미롭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직접 평창에서 찍은 영상이었더라면 이제 저번에 잡아왔던 이 올챙이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고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보여드리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새 계속 요새 계속 시리즈로 시리즈로 여러분들 여러분들 올챙이가 올챙이가 성장해 나가는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함께 과정을 함께 살펴보고 살펴보고 있는데요. 있는데요. 지금 지금 실험실에 실험실에 있는 있는 올챙이도 굉장히 올챙이도 많이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컸습니다. 같이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컸죠. 그래서 이렇게 벌써 얘네들이 특히 이제 온도도 굉장히 따뜻한 편이고 해서 굉장히 커가고 있고 또 요새 이제 저번에 처음에 먹이를 줬을 때는 먹이 활동이 활발하지 않았는데 저번에 그 줬던 이런 먹이를 줘도 이제는 얘네들이 진짜 굉장히 활발하게 활발하게 먹이 활동을 해나가는 모습들도 관찰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많이 보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풀어지기 시작하면 더 많은 것들에 대한 많이 이 먹이 주변으로 모이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활발한 얘네들이 이제 이제 한참 먹이 활동이 시작됐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줘볼게요. 그래서 벌써 이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모여서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직 먹이가 있는지 얘네들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벌써 몇 명이 또 몇 마리가 이렇게 모여들어서 먹이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얘네들이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먹죠. 그래서 조만간 이제 뒷다리도 생기는 생기는 모습들, 모습들 그리고 그리고 앞다리도 앞다리 생기는 모습들, 그리고 이게 이제 아직은 어떤 종인지 확실하지 않은데 이런 종의 특성까지도 이제는 점점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우리 이왕 본 김에 시리즈를 쭉 보고 탐구해 나가면서 우리 수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7쪽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저장과 이용에 대해서 배워 나갈 텐데요. 오늘은 ATP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의 저장과 이용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저번에도 살펴드렸었지만 이 생명체 같은 경우는 세포호흡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세포호흡을 간단히 복습을 하면 뭐죠? 그죠? 포도당 같은 유기물이 분해가 되면서 나오는 에너지의 전부 아닙니다. 일부죠, 일부. 일부를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을 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생명체가 활용할 수 있는 화학 에너지의 형태가 뭐라고 했었죠? 바로 ATP라는 형태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ATP입니다. 그래서 ATP라는 것은 여기 간단히 설명이 돼 있죠. ADP의 한 분자의 무기인산을 결합을 시켰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의 이용을 살펴보면요. 그래서 만들어진 이 ATP가 다시 무기인산으로 분해가 되면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생명활동에 이용한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좀 이따가 더 자세한 화학 반응식은 보면서 살펴볼 건데요. 만들어진 ATP가 또한 ADP가 되면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생명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 이런 기본적으로 우리 체온을 유지하는 거, 기계적 에너지, 움직이는 거, 여러 가지 화학 에너지, 소리 에너지, 그리고 근육의 운동, 물질의 합성, 수송, 이런 것들 다 ATP가 ADP로 분해가 되면서 나오는 에너지를 활용해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호흡이란 방법을 통해서 일부의 에너지를 ATP로 저장을 해놓고 이것은 화폐처럼, 생체 화폐처럼 필요할 때 써먹는다. 이런 개념이 바로 생명체 에너지 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화학 이 전체적인 이 ATP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에너지에 활용이 되는지 전체적인 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잘 한번 이해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세포흡이 되기 위해서 어떤 걸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죠? 포도당을 활용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포도당이 산소와 결합이 돼서 이화작용이 일어나서 그 부산물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이 되는데 그때 뭐가 나온다고 얘기했습니까? 그죠? 여기 세포호흡이라고 나와 있고 에너지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열 에너지로 다 소모가 되고요. 그래도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40% 정도는 그래도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이거보다 뭐 적은 것도 있긴 하겠지만 보통 한 40% 정도의 양을 뭘로? 바로 ATP로 합성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ATP의 형태의 구조적인 특징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게 ADP고요. 요 밑에 있는 게 지금 ATP예요. 그래서 결국 차이는 뭡니까? 요 인산기라고 하는 이 인산이 붙어 있냐 안 붙어 있냐. 그러니까 ADP는 인산기가 2개, 그리고 ATP는 인산기가 3개. 요 차이밖에 없어요. 하나의 인산기가 붙어 있기 때문에 더 고에너지 물질이 되어 있고요. ATP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ATP는 다시 에너지를 사용할 때, 생명활동을 할 때 얘가 화폐처럼, 생체 화폐처럼 필요할 때는 다시 ADP로 되면서 에너지를 방출시켜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전체적인 큰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예들, 뭐 이거는 뭐 너무나 다양한 얘기 때문에 뭐 근육 운동서부터 시작해서요. 근육 운동서부터 시작해서 발광, 이런 빛을 내는 것. 우리 몸 같은 경우는 빛을 내는 효소 같은 건 없어서 빛을 내진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발광하는 효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쨌든 에너지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정신활동들, 공부하는 것들, 제가 지금 소리를 내는 것들,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 눈으로 보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뭐가 필요하다?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초 대사량 같은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활용이 됩니다. 뭐 심장이 뛰는 것들, 이런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에너지는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 뭘로 활용된다? ATP. 그죠? 그리고 그것이 되려면 세포 호흡이 기반이 세포호흡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뭐냐? 바로 이 ATP의 구조적인 것들을 이제 같이 살펴볼 겁니다. 먼저 ATP, 많이 들어본 이 ATP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건데요. ATP는 에너지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유기화합물이다. 그래서 뭘로 이루어져 있다? 아데닌, 그 다음에 리보스, 이런 단어들 잘 알아두세요. 아데닌과 리보스, 거기에 인산, 몇 분자? 세 분자. 그래서 아데닌, 리보스, 인산, 세 분자. 그죠? 요렇게 결합된 거. 근데 여기서 이 아데노신이라는 건 뭐냐? 아데노신이라는 것은 아데닌과 리보스가 결합된 형태가 아데노신입니다. 그래서 이 아데노신에 인산이 몇 개가 붙어 있냐에 따라서 또 명칭이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이 ATP, 이 아데닌, 리보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까? 그렇죠. 이거 핵산을 이루는 기본 물질에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뉴클레오타이드, 종류 4가지. 물론 크게는 5가지입니다. 뭐 기억나세요? 그죠? 뭐 사이토신도 있었고, 티민도 있었고, 아데닌도 있었고, 뭐 우라실도 있었고, 이런 어떻게 보면 핵산을 이루는 물질들 중에 하나가 바로 아데노신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데노신에 하나의 인산이 붙어서 결합된 뼈대, 그게 4개였죠, 종류가. 그래서 뭐 A로 붙을 수 있고 T도 붙을 수 있고 C도 붙을 수 있고 G도 붙을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되는 형태가 바로 핵산에서 이뤘었는데, 아, 에너지로 활용되는 화폐는 그 중에서 ATP구나. 그러니까 아데닌을 포함된 핵산의 뼈대 중에 하나가 특별히 에너지 화폐로, 우리 생체 화폐로 활용되는구나 라는 큰 흐름을 잡고 가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산기 하나가 떨어질 때 약 하나가, 요 아까 인산과 인산 결합 하나, 요게 하나가 없었을 때는 아까 ADP였잖아요. 그래서 결합이 된 3개가 결합된 ATP가 하나가 떨어졌을 때, 인산기 하나 떨어졌을 때 그게 약 7.3kcal래요. 그래서 더 많은 칼로리가 필요할 때는 ATP가 더 많은 양이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근육 운동, 우리는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많은 ATP가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오늘 굉장히 핵심적으로 꼭 알아야 될 구조적인 특징입니다. 많이 봤을 거예요. 먼저는 리보스서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리보스서부터. 리보스는 종류가 몇 탄당이냐면 5탄당의 종류 중에 하나였어요. 5탄당이라는 것은 얘는 당이에요. 포도당도 당이에요. 그러니까 5탄당이라는 것은 탄소가 몇 개짜리다? 탄소가 5개다. 오각형인데, 네.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여기는 이제 산소가 있고요. 나머지는 다 C가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래서 C가 지금 몇 개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네. 지금 탄소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게 기본적인 리보스고요. 리보스는 그래서 우리 이거 배웠을 겁니다. DNA, 특히 이제 핵산을 이루는 것 중에서는 리보스가 있었고 디옥시 리보스가 있다라는 것들, 구조적인 차이들까지도 저번에 한번 예전에 이제 좀 배운 적이 있었을 거예요. 한 번만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어, 우리 2번 탄소에 리보스는요 OH기가 있어요. OH기가. 근데 이게 OH기가 아니라 H기가 있다. H만 있다. 그것을 디옥시 리보스라고 하는데 왜 디옥시가 될까요? 그죠? 옥시가 산소예요. 디옥시라는 것은 산소가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옥시 리보스는 무엇을 이루는? 얘는 그야말로 DNA. DNA를 이루는,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이 리보스는 RNA를 이루는 물질인데 그 중에서 아데노신에서 인산이 3개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바로 ATP다. 네, 요거를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 ATP가 어디서 나왔는지 정리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 리보스 5탄당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그리고 1번 탄소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바로 아데닌이라는 물질이 붙어 있죠. 얘를 염기의 종류 중에 하나고 얘를 A라고 보통 썼었죠. 그래서 저번에 여기서 참고적으로 그냥 써주면 A, T, C, G라는 염기가 있었고 거기다가 RNA까지 해서 U까지 있었는데 지금 요겁니다. 아데닌. 나머지는 생체 화폐로 잘 사용이 안 돼요. 사용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것까지 뭐 알 필요 없어요.
어쨌든 ATP가 생체 화폐로 사용한다. 그래서 아데닌이 붙었고 리보스까지 붙어있는 요 형태, 요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요 형태는 뭐라고 한다? 요거는 아데노신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 아데닌과 리보스가 결합되어 있는 이 두 가지 형태를 아데노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P가 하나가 붙었어요. 그러면 아데노신 모노포스페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모노라는 것은 어쨌든 하나라는 거. 그래서 요 P가 하나까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그래서 요거는 이제 AMP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붙었다. P가 하나가 붙었다. 그래서 그거는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ADP는 어디까지? 여기까지. ADP는 여기까지. 그쵸? 그래서 포스페이트, 이 인산이 몇 개가 붙었다? 두 개. 그래서 아데노신 디포스페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데노신이 세 개가 붙었다. 그거를 트리라고 해가지고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약자를 써서 ATP라는 이름으로 쓴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정리를 해놨죠. 그래서 아데닌과 리보스가 기본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 거기다가 두 분자의 인산이 붙으면 ATP가 되는 거고요. 아데닌과 리보스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 분자의 인산이 결합되면 ATP가 된다. 그래서 생체 화폐로서는 ATP가 활용이 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런 구조적인 특징까지 오늘 잘 이해를 하시면 오늘 이론 수업은 이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마지막.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출석 퀴즈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ATP는 여기서도 이제 보다시피 뭐라고 그래요? 크기가 작고 에너지 저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분해되어 쉽게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그래서 ATP가 있으면 어디서든 에너지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체는 ATP 형태로 저장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생체 내에서 이 에너지 뭐로 불린다. 에너지 뭐 또는 뭐로 불리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출석 퀴즈 여기 요 부분.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뭐 둘 중에 어느 거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만 적어 주셔서 제출하시면 그것을 출석 퀴즈로 하겠습니다. 뭐 너무나 간단하죠. 그래서 이 ATP를 생명체 내의 에너지 뭐로 불린다. 네, 이렇게 적어서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요 이론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